안녕하세요. 일단은 국어의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질문인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라는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쌤이 준비한 영상 하나만 짧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속력이라고 해야지. 그쵸. 속도는 방향이랑 다 포함된 물리량이거든요. 죽을 죄를 지었다. 그렇죠. 미안하다 야. 괜찮아요. 근데 문과는 틀릴 수도 있죠. 진짜? 너 근데 왜 말 그렇게 해? 문과는 틀릴 수도 있다고?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물리에서 배우는 거니까 왜 그렇게 안 배우면 모를 수도 있죠. 이과는 그런 표현 안 하? 나는 문과여서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근데 문과는 네. 모를 수도 있죠라고 하면 사실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댓글에서 저 욕하나요? 아니야 장난친 거야. 죄송해요. 진짜 장난친 거야. 다들 너무 죄송하고요. 내가 죽을 죄를 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네, 감사합니다. 그 인생에서 재밌는 영상이죠? 자, 중요한 중요한 건 건 요거 속도가 같아요.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속력이라고 해야지. 그쵸. 속도는 방향이랑 요거죠. 속도는 방향이랑 다 포함된 물리량이거든요. 라는 부분. 자, 오늘 우리 배울 것은 속도와 속력, 방향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가끔씩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뛴다고 비를 덜 맞을까?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비가 올 때도 걸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야, 좀 뛰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차피 뛰나 걷나 맞는 빗물 양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문단 표시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펜 들고 따라오세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선 없이 뛰기 시작한다. 자, 우선 없이 뛰어본 사람은 아마 솔솔 내리는 비가 뛸 때는 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네, 세차게 느껴졌던 적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친숙한 일상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은 비가 더 강하고 앞쪽에서 오는 것 같이 느낀다. 제가 끊었는데요. 강하고 앞쪽에서 오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빗줄기로 내리는 경우도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뛰면은 비가 세차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비를 덜 맞을까 하는 뭐가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라고 했죠. 자, 1문단은요. 항상 호기심과 주의 집중 그리고 화제 제시의 문단입니다. 인트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과 주의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 더 하면은 화제 제시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조금 띄워놨어요, 여러분. 1번, 뛰면 왜 더 세차게 느껴질까? 2번, 과연 비를 덜 맞을까?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중심 문단은 요 파란색 밑줄 친 게 중심 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문단 정리됐죠? 이해되셨죠? 2문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러면서 자, 이 문제는 뭐야? 1문단에서 얘기했던 요거죠. 과연 뛰면 왜 세차게 느껴지는 걸까에 대한 문제. 과연 덜 맞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상대 속도와 네모, 상대 속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게 이 긴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에요. 자, 속도와 속력의 개념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위치라는 게 나왔어요. 자, 상대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뛰느냐에 대한 것을 상대 속도라고 하고요. 그것의 크기가 상대 속력이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거 있죠? 속도랑 한번 써볼까요? 속도랑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위치였나요? 방향? 여기선 방향이라고 나왔네요. 요거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고1 때 배우고 안 배워서 헷갈리는데
속도란 건 속력 곱하기 위치, 방향 이런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까지는 아니고요. 속도는 속력과 방향의 값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상대 속력은 그쵸? 상대 속도와 위치와 방향에 대한 것이다. 라는 속력과 속도의 관계 얘기했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자, 기차역에서 나란히 정차한 두 기차 가운데 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쵸? 우리 게 움직이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무심코 자기의 위치를 움직이는 기차에 대한 뭐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상대 위치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자, 마찬가지로 친숙한 일상의 사례를 얘기하죠.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차에 누워 있었는데 자다가 졸음 쉼터에서 쉬다가 잠든 거야. 너무 졸려서 하다가 잠들었는데 내가 잠이 딱 깬 순간 번쩍하고 눈이 뜬 거죠. 번쩍하고 눈이 뜬 순간 앞에 있는 차가 앞으로 빠지는 거였죠. 뒤로 오는 거였는데 제가 모르고 제가 다가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엄청 밟은 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뒤로 오는 건데 내가 나가는 줄 착각했다는 거야. 이게 뭐지? 상대 위치로 잘못 착각한 거죠. 걔는 뒤로 오는데 내가 앞으로 간다. 상대 위치로 잘못 착각한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얘기를 또 친숙하게 드는데요. 자기 기차에 대한 상대 위치를 생각하면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요. 다른 기차에 대한 상대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차, 서 있는 기차에 대한 상대 위치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우리 기차에 대한 상대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움직이네? 라고 생각해. 실제로는 쟤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다른 기차가 앞으로 가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뒤로 가고 자기 기차가 앞으로 가면 다른 기차가 상대적으로 뒤로 갑니다. 까지. 자, 되게 사례 많이 들었어요. 이 상대 위치에 관한 거를 이렇게 많이 들고 문제를 하나밖에 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겠다. 자, 중심 개념이라는 상대 위치에 대한 것들을 기차의 움직임. 내가 가면 제가 가만히 있는 거고, 제가 움직이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만약 두 기차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두 기차의 서로에 대한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상대 속도의 크기는 0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는 뒷장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포인트 조금 잘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밑줄 쳐놨어요. 여러분은 굳이 밑줄 안 치시고 강의 다 들은 다음에 이거 왜 밑줄 쳤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밑줄 쳤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냥 제가 지금 필기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정리하면 뭐라고요? 속도와 속력의 개념인데 속도라는 것은 속력과 방향값이다. 이 방향이라는 건 결국 상대 위치를 고려해서 바뀔 수 있다. 내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쟤에 비하면 가만히 있는 거고 제가 움직이는 거였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3문단 갑니다. 자, 얼굴의 빗방울을 맞았을 때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 하고 있죠? 힘을 느끼는 것은 따가워, 너무 세! 라고 느끼는 것은 빗방울이 내 얼굴에 맞아서 상대 운동량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화해요? 탁 맞는 순간 상대 운동량은 0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대 운동량만큼 나에게 탁 하고 닿는다는 거겠죠? 그런 얘기. 상대 운동량이 커질수록 충격량이 커진다. 네, 우리 커진다 위로 화살표, 커진다 위로 화살표. 즉 운동량이 그저 크다는 것은 충격량이 커진다. 다른 말로 질량이 증가하거나 속도가 증가하면
충격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얘네는 비례야, 반비례야? 그쵸. 비례 관계로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면 빗방울의 상대 운동량은 0이 된다. 닿는 순간이요. 그런데 얘가 닿기 직전까지 상대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당연히 크죠. 비례 관계니까 운동량이 크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또 비례 관계니까 따라서 얼굴에 닿을 때 변화가 커서 충격량도 크다. 그쵸. 운동량이 0으로 될 때, 10의 운동량이 0으로 되냐, 100의 운동량이 0으로 되냐에 따라서 변화가 이게 월등히 크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 충격량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겨울에 눈싸움을 할 때 같은 무게의 눈뭉치라도 밑줄 쳐볼게요. 같은 무게의 눈뭉치라는 거는 뭐가 똑같다는 거야? 왼쪽 아래 보시면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질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쵸, 잘했습니다. 질량이죠.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세게 던질수록 즉 뭐가 달라진 거야? 속도가 달라질수록 맞으면 더 아프다. 뭐야? 왜 이런 거지? 잠깐만요. 탭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은 글씨는 충격량. 저거 막 돌돌돌 떨리고 있어. 난리가 났네, 지금. 자, 질량. 그쵸. 같은 무게의 눈뭉치라도 세게 던진다면 속도가 높아진다면 뭐가 커진다? 충격량이 커진다. 저거 돌돌돌 막 떨리네. 계속. 자, 3문장 정리하면은 핵심 문장은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밑줄 쳤어요. 얼굴에 빗방울로 맞았을 때 충격량을 느끼는 것은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면 상대 운동량이 0이 되기 때문이다가 3문단의 정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4문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요거입니다.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수직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천천히 걸으면서 맞는 것보다 세모 밑줄 뛰면서 맞는 경우 더 세게 느끼는 건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뭐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상대 속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4문단의 정리겠죠. 실질적으로 비는 어떻게 내리고 있고요. 수직으로 내리고 있고요. 인간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느끼는데요. 빨리 걸으면은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비가 앞에서 오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왜 때문이다?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이겠죠?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 속도가 앞에서 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왜 앞에서 오는 방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해보시죠. 우산을 그 방향으로 기울여야 좋은 방패가 된다. 그쵸? 상대 속도가 앞에서 오는 방향이니까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앞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왜 앞에서 내리는 느낌일까? 비가 아니라.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4문단 정리하면은 뛰면서 맞는 경우 세차게 느끼는 거는 빗방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빗방울의 상대 속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상대 위치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따라오고 계시죠? 5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맞는 빗물의 전체 양은 단위 시간에 맞는 양 곱하기 걸리는 시간, 즉 양과 시간의 관계인데요. 뛰어가면 속력이 커지죠. 그래서 시간당 맞는 빗물의 양은 오히려 많아지죠.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죠. 속력이 커지면 양도 증가한다. 그러나 무슨 표시해야 돼요? 세모 표시. 잘했습니다. 뛰어가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뭐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들어요. 즉 양은 증가하는데 시간은 줄어들어. 그래서 그 결과 단위 시간에 맞는 빗물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줄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맞는 빗물의 양은 뛸수록
줄어든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양이 증가하는 건 한 배인데 시간은 더블로 줄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양은 감소한다 라는 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었을 것 같고요. 자, 메인 질문에 대한 겁니다. 메인 질문 뭐야? 뛰면 세차게 느껴지고 비를 덜 맞는 게 맞을까? 세차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야? 상대 속력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충격량이 증가하고 였던 거고요. 비를 덜 맞을까에 대한 답은 뭐예요? 덜 맞는 게 맞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요. 1번 문제,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적절히 자는 건 답은? 그쵸, 3번이죠. 뛰어가면 단위 시간당 맞는 빗물의 양은 늘어난다고 했어요. 다만,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양은 줄어들겠죠. 그 얘기했습니다. 답은 3번. 네, 그나마 조금 애매한 건 요건데 비가 오는 방향으로 우산을 기울여야 비를 덜 맞는다. 요거는요. 여기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써 있는 걸 냈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자, 2번. 뛰면 비가 더 세차게 느껴지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겠죠. 상대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쪽 편에 있죠. 요걸 가져온 건데 뛰면은 상대 운동량, 즉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더 증가하고 그래서 충격량이 커진다. 라는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3번 문제. 아까 기차 내용 되게 자세히 설명했잖아. A가 움직이면 B에 탄 사람은 우리가 뒤로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A에 탄 사람 뭐야? 뭐지? 자기가 움직이는, 제가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을 보고 확인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번에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네, 바로 2번이죠. A가 앞으로 가면 A의 승객은 쟤 왜 이렇게 뒤로 가지?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반대로 B에 있는 사람은 A가 지나가면은 얘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뭐야? 얘가 뒤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난 가만히 있는데 쟤가 앞으로 가니까 쟤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자, 나머지 선지 네, 같은 속력으로 달리면은 방향이 다르면 안 되겠죠. 상대 위치가 변하겠죠?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데 속력이 다르면은 상대 위치가 변하겠죠. 그렇죠. 방향이 다르면 상대 위치는 변하겠죠. 속력도 같고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반대 방향에 달릴 때 상대 속도는 다르겠죠. 어느 게 더 크죠? 대답해 보시죠. 속력이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는 상대 속력이 뭐야? 그냥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은 더블이 될 겁니다. 그런 차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차 있는 기차를 지나갈 때보다 맞은편에 오는 기차를 지나갈 때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4번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깡충깡충보다 껑충껑충, 솔솔보다 쌀쌀, 살살분다 쌀쌀분다 이런 것들, 거센 소리, 된소리 이런 것들이 더 크고 그로스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넘어가서요. 요거 볼게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 하나 더 하면 사실과 첫 번째는 글 전개 방식 및 표현 방식. 두 번째는 뭐야? 세부 내용 파악. 세 번째는 내용 추론. 네 번째는 어휘 문제.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유형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과 다른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 어떤 게 나올 수 있나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글 전개 방식 및 표현법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첫 문단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로 갔어요. 다시 보면은 질문했고요.
답했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더라라는 거. 두 번째는 신속한 일상의 사례를 두 가지 제시했죠. 뭐랑 뭐 제시했죠? B랑 기타를 제시했죠. 세 번째, 중심 화제 혹은 핵심 개념, 중심 개념, 핵심 화제 다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심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비유했어요. 이때 중심 개념이란 건 아까 뭐였어요? 상대적인 위치에 관련돼요. 그쵸? 또 눈을 던지는 눈싸움에도 빗대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 4번, 마찬가지로 중심 화제, 핵심 개념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해요. 얘가 증가하면은 속력이 증가하면은 속도가 증가하고 충격량이 증가한다는 식으로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5번째, 과연 뭐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 필기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적어 오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요거 좀 내올만 하지 않나? 라는 거 적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추론으로는 이런 것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답을 적어 오시죠. 수업 시간에 이미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긴 한데요. 왜 B가 앞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제일 먼저 1문단이었나? 해서 할 수 있는 질문. 2문단. 만약에 무게가 1톤인 물과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때 충격량은 얼마가 될까? 라는 거. 3번. 같은 무게의 눈뭉치를 세게 던질수록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4번.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 속도가 앞에서 오는 방향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4문단이었나? 3문단이었나? 여기. 빨간 부분, 빨간 밑에 친 거. 왜 앞에서 오는 것처럼 느낄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위 시간당 맞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빨리 준다면, 시간은 천천히 줄고 빗물의 양이 증가한다면 걷는 게 나을까요? 뛰는 게 나을까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렇게 고민해서 보시면은 저랑 같이 수업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낼 수 있겠다라는 거 볼게요. 두 번째는 교재 맨 뒤에 제가 답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 가지고 공부하기 사실 내용이 되게 빈약해. 그래서 답지에 대한 거, 이유와 근거까지 여러분이 적어보시고 그게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이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끝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3년 3월 9일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지문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